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던 2020년 2월부터 쿠데타를 거쳐 3차 파동까지 지나가면서 있었던 미얀마 봉제 산업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농산물 위주의 수출 품목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1년 이후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낮은 인건비가 형성되어 있는 미얀마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봉제산업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주요 외국인 투자 산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봉제산업은 미얀마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UN 컴트레이드에 따르면 2019년 미얀마 봉제산업은 미얀마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방 국가에서는 미얀마 봉제 산업은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주요 시장인 중국과의 근접성, 이후의 일반 특혜관세 제도인 GSP 혜택 등의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미얀마 봉제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스마트 미얀마를 통해 봉제 산업 소셜 컴플라이언스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영국 기금 UKAID에서는 아웅민무 봉제 훈련 학교를 설립하여 봉제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기술 자격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미얀마 봉제 산업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MGMA에서도 FOB를 기반으로 한 봉제 산업 가치 창출을 위해 미얀마 봉제 산업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자체 행동 강령까지 발표를 하며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얀마 한인 비즈니스 매거진 실과 바늘에 수록된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협회사 주소록에 따르면 93개 공장과 19개 협력사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인봉제업체들도 대부분 CMP 방식으로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 원자재 공급이 중국 또는 한국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협력사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를 한다면 작은 규모이지만 미얀마 봉제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한인사회에서도 봉제산업 종사자가 50%가량을 차지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산업은 원자재 공급처인 중국의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원자재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2020년 3월부터 미얀마에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공장 강제 휴업 조치 등의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얀마, 중국, 홍콩, 일본 5개국 봉제협회가 모여 양곤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강제 휴업 조치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후 봉제 공장들은 미얀마 당국의 보건실태조사 후 운영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미얀마 최저임금 협상도 진행이 되어야 했으나 노사정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하여 잠정 연기하기도 하였습니다. EU 정부에서는 미얀마 봉제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얀쿠라는 봉제산업지원기금 500만 유로를 전달하여 실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3개월간 지급하였습니다. 일부 가동을 하는 봉제 공장의 경우 급여의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며 미얀마 봉제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1년 9월에는 네덜란드 외교부와 CBI의 지원으로 미얀마 봉제협회 리소스 센터를 개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잠재적 평가를 했습니다. 2020년 7월 영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피치솔루션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도 미얀마 봉제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가 주축이 되는 동남아시아 봉제산업은 전 세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2020년 미얀마 봉제산업의 EU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미국과 일본의 수출 증가로 어느 정도 손실을 상쇄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시장인 중국과 EU의 수입이 재개하고 글로벌 브랜드들의 발주가 이어지면 2020년 말에는 봉제산업이 정상화되리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과 달리 정상화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2월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면서 봉제 산업이 다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봉제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양곤 지역에는 군부에 의한 계엄령과 검문 검색 강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 군부 지지 의혹으로 반중 감정이 심화되면서 중국계 공장 방화 사건들이 발생하여 일부 공장 시설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인해 금융과 물류가 마비되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발주 중단을 하면서
많은 봉제 공장들의 운영 시간은 5분의 1로 단축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공장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제미얀마 이유상공회의소는 2021년 5월 현재 미얀마 봉제산업 노동자의 4분의 1이 실직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일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미얀마 봉제산업 붕괴로 인한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미얀마 발주를 재개한다고 발표하고 양곤 주요 공단 지역은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원활하게 공장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는 2020년 초 현재 685개 봉제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노동자 64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현재 미얀마 봉제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36개 공장이 폐업을 하고 98개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총 134개 봉제 공장이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15만 7천 명이 실직을 하면서 이전 전체 봉제산업 노동자의 24.38%가 실직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침체된 미얀마 경제 상황을 반영한 미얀마 전체 노동 고용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얀마 노동자 120만 명이 실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전체 노동 시간의 14%가 감소하였으며 미얀마 노동법 근로시간 주 4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때 정규직 노동자 220만 명이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얀마 전체 정규직 노동자가 590만 명 노동시간의 29%에 해당하는 노동력 손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0년 말 이후 실직자가 12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미 2019년 말에 실직자 320만 명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부 직장을 복귀한 노동자를 감안하더라도 타격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산업별 노동시장 현황을 보면 건설산업은 2020년 말 이후 일자리가 35%까지 감소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서 봉제산업이 31%가 감소하고 근로시간도 5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얀마 노조는 현재 미얀마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사업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의 철수와 전반적인 제재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일부 노조에서는 서방 국가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서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에 대한 보이콧 및 철수 운동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의 지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국민통합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EU 고위 외교관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통합정부 측에서는 EU 정부에서 EBA 협정 철수를 하지 않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여전히 대규모 투자 업체에 대한 추가 투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봉제산업의 철수에 따른 서민 경제 파탄으로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국제사회가 쿠데타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와 함께 미얀마 경제 보이콧 활동도 조장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이콧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군부와 관련 없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산업의 노동 조건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코로나19와 함께 이런 보이콧 활동은 더 악화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에 운영되는 봉제 공장을 폐업시킨다면 노동자 60만 명이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미얀마 봉제 산업이 붕괴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인근 국가로 넘어가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결과만 초래했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철수는 미얀마 민주화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며 대량 해고와 저렴한 의류만 생산하는 일부 봉제 공장들만 운영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패션 브랜드들은 공장 상황에 대한 감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노동권과 민주화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길 당부하였습니다. ILO 대표를 역임한 정치평론가 리차드 홀씨는 미얀마 봉제 산업에 대한 보이콧은 정부에도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노동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매우 비생산적이며 특히 서민층 젊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한 명은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봉제 공장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처럼 야근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노동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콧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대표이사 에이미 셰이는 미얀마 제재 조치 사안에 대해선 봉제산업 노동조합들이 국제 브랜드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고용주 측에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미얀마 노동자 고용 창출 및 안정화에서 봉제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이라고 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쿠데타 이후 정치적인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공단 지역은 안정화가 되었으며 코로나19 3차 파동 이후 제조업에 대한 폐쇄 조치도 완화되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주가 감소하거나 취소되는 변수가 있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달러 환율 급등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었고 2021년 연말 이후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일부 봉제 공장들은 확장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봉제 산업이 가장 활발했던 베트남이 극단적인 폐쇄 조치로 생산 일정 타격을 받으면서 미얀마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얀마 봉제 산업은 미얀마 수출 부문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 민주화 지원뿐만 아니라 최소한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